자, 일단 그 폴리마켓의 한번 추이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방송했을 때 트럼프 승리 확률이 65% 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10% 가량 떡락을 해 가지고 54.8%가 됐고요. 해리스는 35에서 45 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선거 막판에 해리스가 급상승하고 트럼프가 떡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뉘앙스로 헤드라인을 뽑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리스가 상승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펜실베니아, 무려 20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된 미국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로 큰 이 대형주 펜실베니아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승리로 분류가 되다가 지금 회색지대 경합 지역으로 재분류가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트럼프의 승률이 낮아지고 해리스의 승률이 높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내막이 있어요. 폴리마켓이라는 게 뭐냐? 저 같은 사람들이 돈을 걸고 배팅을 해서 누가 대선에서 이길지 도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펜실베니아에다가 제가 트럼프가 이길 것이다 10불을 걸고 나중에 트럼프가 이기면은 배당을 받는 거죠. 이런 도박 사이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전에 해리스의 강력한 지지자로 보이는 두 왕 회장님께서 펜실베니아에서 해리스가 승리할 거라고 어마무시하게 큰 돈을 배팅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갑자기 펜실베니아에서 해리스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펜실베니아가 트럼프 우세 지역에서 경합지대로 재분류가 된 거죠. 도박 사이트는 결국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배팅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돈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단 두 사람의 어마무시한 배팅으로 승률 자체가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펜실베니아가 회색 지대로 바뀌니까 트럼프의 승리 확률은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해리스의 승리 확률이 10% 이상 올라가 버린 겁니다. 단 두 명의 어마무시한 배팅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이건 일종의 착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자, 그다음에 또 하나 한국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아이오와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아이오와는 대체로 공화당 지지자가 많은 붉은 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주 강력한 붉은 주는 아니에요. 오바마 같은 경우는 아이오와에서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따끈따끈한 아이오와 주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헤이리스가 3% 정도 앞서고 있다.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47대 44. 만약에 아이오와에서 트럼프가 진다면은 바로 옆주인 미시간이나 위스콘신도 질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여론조사는 쉘저 폴이라고 하는데 앤 쉘저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그런 아이오와 지역 여론조사입니다. 이 여론조사가 과연 정확할까요?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지도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 3개 주에서 승리를 하면은 270석 확보가 가능하거든요. 270석을 확보하면은 대통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20, 그다음에 미시간 16, 위스콘신 10. 이 세 개 주를 먹으면은 해리스는 트럼프를 이기고 다른 주를 다 경합주를 지더라도 트럼프를 이기고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 아이오와주, 제가 이렇게 녹색 화살표로 표시한 이 아이오와주를 이긴다는 거는 바로 옆에 있는 미시간과 위스콘신 주도 해리스가 이긴다라는 얘기가 사실상 성립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신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펜실베니아도 만약에 경합지대이고 위스콘신, 미시간까지 밀리게 된다면은 이러면은 해리스가 270석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굉장히 적신호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그 트위터 X에서 이 여론조사를 주관한 앤 쉘저의 인터뷰를 잠깐 하이라이트 장면만 봤는데요. 제가 이걸 보고 느낀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는 뭐냐? 왜 이렇게 갑자기 아이오와 여론조사가 급변을 했느냐? 왜 갑자기 트럼프가 우세하다가 해리스가 떡상을 했느냐? 추격을 했느냐? 질문을 하니까 말이죠. 자, 이분의 이야기는 그래요. 남자 유권자의 경우에 52대 38로 트럼프가 우세했다. 반면에 여자 유권자의 경우에 트럼프는 36에 불과하고 해리스가 56으로 굉장히 급상승했다는 겁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슈 중에 하나인 뭐 낙태 문제 때문에 장년층 여성 유권자들이 과거에는 공화당 트럼프를 지지하다가 이번에는 해리스 지지로 선거 막판에 입장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해리스가 이렇게 쭉 올라왔다는 그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자, 장년층 여성이 굳이 낙태 문제에 민감할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장년 여성층이 대부분 다 백인들입니다. 그 아이오와 주 같은 경우에는 흑인들도 별로 살지 않아요. 이 주의 84%가 백인이고요. 그다음에 히스패닉이 약간 삽니다. 한 7% 정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백인 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백인 장년층은 압도적으로 공화당 지지자들이 많거든요. 물론 여성층 같은 경우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많기도 하지만 주로 젊은 여성층,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성층이 민주당을 많이 지지하고요. 결혼한 나이 지긋한 여성층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트럼프를 지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근데 낙태 문제 같은 경우에 2년 이상 문제가 되었던 이슈가 되었던 그런 문제인데 인제 와 가지고 갑자기 선거를 앞두고 사람들이 태세 전환을 한다는 거는 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다라고 하겠습니다. 제 추정이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첼저 여론조사 직후에 실시된 에머슨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아이오와 주에서 10% 이상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지금 셀저 여론조사의 그 세부적인 데이터를 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번 여론조사가 튀었다. 왜 튀었느냐? 이 셀저 여론조사가 민주당 해리스 지지자들을 더 이렇게 과대 표집을 해가지고 더 많이 여론조사에 포함을 시키고 트럼프 지지자는 적게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런 좀 놀라운 상당히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과학적인 이야기들은 어차피 언론에 나오지 않거든요. 결국은 해리스가 아이오와에서 역전했다. 충격, 충격, 대반전 뭐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헤드라인을 뽑고 심지어는 한국까지 보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은 심리전의 일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여기에 대해서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이오와는 당연히 트럼프가 여유 있게 승리할 것이라고 보고 미시간, 위스콘신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펜실베니아도 탁탁 장난이 있지 않는 이상 펜실베니아도 지금 트럼프가 여전히 우세라고 보기 때문에 해리스가 이 3개주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을 다 싹쓸이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자, 이런 그 선거 막판에 수많은 가짜 뉴스, 선전전, 심리전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 방송을 보시는 미국에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는 꼭 투표하시고 좋은 결과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하이오 통신이었습니다.